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출렁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 예상 내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시장은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강한 매수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 강세로 모두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장 대응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노라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께서 사자세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세금이에요, 그거는? 사자세, 동반 사자, 사자세, 팔자세. 매수세, 매도세가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매수세와 사자세. 처음 들어봐가지고. 주식을 말입니다. 15년 넘게 했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사자세가 정말요? 뭔가. 뭐 사전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한번 지켜봤었는데,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잭슨홀이 어쩌고 저쩌고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지수 상황은 자기네들 멋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보시면 원전 관련주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거기에 리튬 관련주들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리튬 관련주들은 악재라고 보면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별로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로 2028년도까지 리튬의 가격이 조금 인하될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별로 시장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YTN 매각 이슈가 있었죠.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동반주들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IMBC 또한 MBC 사장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개별주들이 참 많이 변동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던 종목은 우리로, 그리고 모나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밥솥이 너무 많이 팔려서 매출액이 600% 이상 증가했다라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호재를 이번 주 월요일 장초까지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내일 시장에서 뭘 봐야 하느냐? 저는 솔직히 모나미 더 보고 싶었는데, 모나미가 오늘 장 막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거기에 시간의 단일가까지 하락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다른 테마 혹은 다른 개별주들의 상승을 좀 염두에 보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매일같이 드리는 제5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며,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온 이후에 올라와 있는 핑크색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위치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은 뭐죠?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지만 이미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파란색 저항선보다 높이 올라간다면 언제든 매도해도 좋은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 파란색 저항선 또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캔들의 모양과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은 오늘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있고요. 네 번째,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선이 되기도 언제든지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진입하셔야 되는 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까지 총 5가지 선과 2가지 빛기둥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빛기둥은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포착된 캔들의 표현되는 빛기둥이고, 이 캔들이 포착되는 날 우리가 종가 베팅을 통해서 종목에 진입하는 것이 바로 이 막둥이 전문가의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이란 무엇이냐? 토르 기법은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인데, 상승 추세로 출발하는 1차 상승의 자리를 확인해서 1차 상승의 자리에서 나오는 기준봉을 통해 우리가 이쯤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예상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봉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봉을 포착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기준봉이라고 표시해 놓은 날의 캔들과 거래량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기준봉이 뭔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면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언제냐? 기준봉을 포함해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하여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준봉이 포착된 날보다 이 망치 모양처럼 양봉이 달리면서 윗꼬리가 거의 짧고 아랫꼬리가 긴 캔들의 모양이 가장 베스트인데, 왜냐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주식은 항상 이 3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게 강요합니다. 그죠? 왜? 상승할 가능성,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이 각각 3분의 1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봉이 포착된 순간 이미 추세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을 조금 더 크게 염두에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막둥이가 만들어 온 방법은 무엇이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캔들을 파악했을 때 3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최소한 절반 이상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기 좋겠죠. 절반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겁니다. 수익을 낼 때는 3%를 내는데 손실을 볼 때 더 큰 폭으로 손실을 본다면 결국엔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기법의 확률은 60% 이상 끌어올린 이후에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만든 건데, 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황금색 빛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형광색 빛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 종가 베팅을 해서 진입하면 그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가 베팅을 하지 못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확실하게 인지시켜 드릴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 또한 모든 종목을 다 보실 필요가 없이 조금 있다가 제가 조건 검색식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그 조건 검색식을 받으셔서 언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만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을 통해서 종목에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종가 베팅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만 매매하는 방법이고, 이 매매 시간을 우리는 장중 동시호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종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간에 베팅을 한다고 해서 종가 베팅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종가 베팅을 더 줄여서 종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할 때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지정가로 주문을 넣으시기 때문이에요. 3시 20분의 가격으로 지정가 주문을 넣게 되어 있는데 3시 30분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매수 걸었던 매수 체결은 미체결이 될 것이고 해당 종목에 진입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문 유형을 지정가에서 시장가로 변경해줘야 한다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시장가 주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 3시 20분에 위아래로 블라인드가 쳐지면서 아래 매수 세호가 위에 매도 세호가 빼고는 보이지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보시고서는 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겁니다. 왜? 종가 베팅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하늘에서 빗기둥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기준봉이 포착됐었던 날의 거래량보다 우리가 진입하는 날의 거래량이 더 줄어야 하는데 장초에는 거래량이 별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캔들의 모양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빗기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장이 끝나갈 무렵까지 지켜봤는데 거래량이 붙질 말아야 하는데 거래량이 붙어버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기둥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만약에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왔는데도 토르기법에 포착이 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장중에 샀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고 누군가는 종가에 매수했으니까 바닥에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먼저 사서 저가에서 잡고 종가 베팅을 해서 높게 잡았다?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왜? 종가 베팅을 하는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종가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해서 진입할 수 없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끔 가다가 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포착을 했어요. 포착을 했는데 장 종료 때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입이 안 되는데 이때 상한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매매를 할 줄 아시는 형님 누님들께서는 진입을 하셨을 거고 연상도 그리고 상도 또 뭐가 있습니까? 갭 상승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맛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상한가를 간 종목을 진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토르 기법으로 포착되는 종목의 수는 꽤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고요. 지속적으로 토르 기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비중을 줄이셔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태용입니다. 태용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노란톡방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8월 24일 날 로켓 배송 종목으로 방송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산업 설비 플랜트 관련주로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조선기자재 등 독자 생산 가능한 공장의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커다란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입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24일 날 추천이 나갔을 때는 토르 기법이 없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날 왜 추천을 할 수 있었느냐? 고점까지 3% 구간이 간당간당하게밖에 올라오질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날도 주가를 올렸으면 제가 종목 추천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목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었던 캔들이 완성이 됐고 그러고 나서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잘 보세요.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아직 더 큰 폭으로 붙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지지선을 만들 것인데 그 지지선을 만들고 재차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내일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이번 주를 큰 상승을 만들어서 마무리를 할 것이냐 혹은 월화수는 상승시키고 목금에 이탈해서 윗꼬리가 있는 캔들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를 한 번 더 도모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확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률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종가 대비로는 10%가 채 안 돼요. 하지만
토르 신호가 포착됐을 때로 비교해보면 13.46% 정도 수익 구간이시고 이미 2번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가 더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파란색 선이 한 단계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가 바로 저항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갭을 띄워서 양봉 혹은 갭을 띄워서 음봉을 만들더라도 오늘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바로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종가 베팅도 가능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갭이 하락해서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종가보다 주가가 높이 화요일 날 마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래량이 더 붙던 안 붙던 상관은 없지만 오늘 거래량보다 2배 이상으로만 붙지 않으면 됩니다. 2배 이상으로만 붙지 않으면 진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 날 장바구니 추천주였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오는 이유는 뭐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아니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면 제가 여러분들께 장바구니에 담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8월 24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하늘에서 황금색 빛기둥이 내려와서 이날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트워크, 그중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한동훈 대선 테마로 엮여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파스넷의 차트를 보실 텐데 이날이죠, 이날 제가 소리 높여 외쳤었던 종목. 그런데 이때는 장바구니입니다. 그렇죠. 장바구니로 이때 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높이 샀기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인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더 좋죠. 줄어드는 만큼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왔을 때를 기준으로는 44%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LH라는 걸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로우와 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는 종가 베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가의 가격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LH를 쓰는 사람들은 매수한 날의 저가로부터 매도할 수 있는 날의 고가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수익률을 뻥튀기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44%가 아니라 70%가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에 매도한다면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이유, 확실하게 거짓 없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이고요. 8월 24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된 이후의 종가 대비 수익률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주가가 이탈했죠. 어디를 이탈했습니까?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봉이 깨졌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지고 온 선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면 그 다음날 재차 수복한다면 추세가 깨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란색 저항선은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을 밟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상승할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는 싸움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때 포착되는 거래량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뉴스가 수반된다면 그 뉴스의 실효성을 확인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뉴스가 나올 때 뭐 합니까? 매도. 그죠? 뉴스를 보고 진입하는 참여자들에게 우리는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토르 기법으로 장바구니 종목으로 진입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 너무나 재밌다는 거죠. 왜입니까? 뉴스가 뜨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매도를 준비하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뉴스가 나오면 뭘 준비하냐면 매수를 준비합니다. 매수를 준비하면
가장 살떨리는 시간과 공포의 시간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여기에서 들어가도 돼? 이미 5%가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까? 이거 들어갔다가 만약에 윗꼬리 달고 빠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데 라는 이 공포 심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공포 심리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잔잔한 시냇물처럼 주가가 조용할 때 진입을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뉴스에 우리는 매도를 하죠. 전량 매도도 아니고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근데 분할 매도를 하다가 추세가 깨질 때 우리는 확실하게 마지막 매도하는 타이밍이 있죠.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지지 저항선인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첫 상승이 3%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켜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켜보다 보니 이 종목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딥하게 뺀다, 깊게 뺀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동일 비중으로 비중을 2배 높이는 효과도 되며 평균 단가 또한 마찬가지로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까지 낮춘다면 우리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파스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주가가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아있고 그리고 얼마입니까? 전고점이 19,950원이죠. 어디에서 걸렸다고 보셔야 됩니까? 라운드 피겨 중에 강력한 라운드 피겨인 2만 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계산이죠. 5토가만 더 올라갔으면 2만 원을 찍었을 텐데 올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2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호가 단위가 바뀌죠. 그러면 바뀌는 호가 단위만큼 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상승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수급을 우리는 지켜보다가 수급이 빠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분할 매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면 얼마든지 손쉽게 예상을 하고 그 예상 범주 안에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가 안 맞아 떨어질 때는 최종 손절선까지 잡아놓는다면 리스크를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담이 없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담을 줄여야지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담을 줄이지 못해서 뚜껑이 지금 반쯤 날아갔는데 이 뚜껑 조만간 다시 채워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뚜껑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더 그런 거예요. 제가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오르비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유정앵커님을 통해서 수식관리자 또는 조건 검색기 중에 한 가지를 랜덤으로 먼저 선물로 받아보실 텐데 어떤 선물을 주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토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토로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눈으로 실시간으로 직접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남은 종목 리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제가 오르비텍을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내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르비텍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포인트가 기억이 나시는 형님, 누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갈 수 있는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날 수요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24일 날 오염수를 방류하는 예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 방사능 처리수에 대한 테마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게 뭐였습니까? 염전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산가를 비롯해서 오염수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24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꽤 무섭게 움직였었죠.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재료가 소멸되는 오염수 테마가 아니라 재료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원전 방사능 처리수 테마로 엮인 종목을 진입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뉴스가 나올 수 있고 그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잡은 것을 제가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비파기 기술 검사
방사선 측정 제품 제조, 그리고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인 라디콜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라디콜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실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업을 떠나는 어업인들이 직접 이 라디콜을 구매할 수는 없으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미 어업권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의 측정치를 확인하고 어업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나온 게 뭡니까? 결국엔 수산시장의 발길이 뚝 끊겼죠. 왜입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방사능은 이미 바다로 뿌려지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매우 밀접한 거리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사능을 머금은 물고기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수산시장에라도 라디콜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늦더라도 늑장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후부터는 생선을 먹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안함을 감추질 못하는 게 바로 차트를 보시면 나와요.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8월 23일 날 신호가 포착이 됐었던 자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다음 날 오염수 관련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는 날이죠. 재료가 소멸되면서 동반 하락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뭘 하면 됩니까? 기다림의 싸움이죠. 그런데 오늘 주가가 왜 28%나 상승을 했느냐? 이제 안 겁니다. 오르비텍의 주가를 올려야만 하는 이유, 오르비텍이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수요일부터 떠들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몰랐나 봐요. 아니면 알았는데 일부러 손실을 보게 만들고 개미를 털어가려는 움직임이었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기준봉을 포착시킨 이유가 처리수에 대한 테마가 부상할 거라는 걸 누구든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까지 거래량을 줄이면서 캔들을 만들어 놓고 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는 날 주가를 하락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바로 개미털기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야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래량이 붙었어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으면 오르비텍이 보여줄 수 있는 모멘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포착된 거래량보다 더 큰 폭의 거래량을 붙이면서 오늘 1,500억 정도가 터졌는데 1,500억 약합니다. 처리수 테마는 못해도 처리수 테마는 제가 봤을 때 3천억, 4천억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린다면, 거래대금을 터뜨린다면 그 가격 구간에서부터 횡보하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유,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가 중요한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오면서 오늘의 종가 가격에서 파란색 저항선이 머물러 있는데 내일 그 가격 위에서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위에서 끝날 때 뭡니까?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량을 아예 확실하게 붙이면서 내일도 큰 폭으로 상승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승과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거래량이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3차 상승도 눈여겨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나미의 상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나미가 바닥에서 기다가 훅 뛰었어요. 훅 뛰었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뭔 소리야? 더 올라갈 거야. 근데 야 여긴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3번이나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이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때
매수 호가를 받쳐주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호가를 위에 매도 호가를 씹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호가 한 호가씩을 위에 있는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호가를 받치고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그 말은 모나미를 오늘 큰 폭으로 올리겠다라는 세력의 심리가 반영됐고 그 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결국에 종가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종목이 바로 모나미라는 건데 자, 모나미와 마찬가지로 오르비텍도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테마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크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토르 기법으로 포착하신 분들은 어디서든 익절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익절하시면 되는데 한번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내일 상승하는지 혹은 이탈하는지를 보시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낮게 끝난다면 낮게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회복을 하는지 보시고 나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오르비텍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모나미가 돌아왔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고 모나미에서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된 건 노제펜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수출에 대한 규제도 하겠답니다. 일본 원전 방사능 처리수 테마로 엮여 있죠. 거기에 애국주입니다. 모나미 볼펜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실 거고 모나미 볼펜에 똥 안 묻혀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반일 감정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일 감정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뭘 많이 씁니까? 필기용품, 학용품들을 많이 가져다가 수입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제품을 쓰지 않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필기류가 좋은 건 우리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표 주자는 바로 모나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모나미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건데 왜? 오늘 고점이 5,230원까지 올라갔는데 종가가 4,555원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시간 외에서도 제가 봤을 때 한 2%가량은 하락을 할 겁니다. 2% 정도는 하락을 할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모나미가 종가 대비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16.67%가 아니라 더 내려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 주가를 보고 계신 분들이었다면 익절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뭡니까? 어제와 동일하게 거래량이 붙었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오르비텍이 이처럼 거래량이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 날의 캔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나미처럼 당일날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킨 이후에도 캔들의 모양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큰 폭으로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건데 제가 포착했을 때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금일 캔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빗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빗기둥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붙지 말아야 할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빗기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베팅을 할 수 없었던 종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겠죠.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지켜줄 것인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파란색 저항선을 지켜줄 때 뭐가 수반돼야 됩니까?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래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왜? 심리 자체가 투매 심리로 전환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투매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 호가를 비워놓고 아무도 못 던지게 만든다면 투자 심리는 투매로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데 팔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일 오전에 호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매수 호가가 과연 빵빵하게 채워져 있느냐를 보셔야 될 텐데 매수 호가가 채워져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5%,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구간에서
매수호가가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 내외의 구간에서 매수호가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다면, 자 보세요. 5,000원에서 4,500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죠. 그러면 만주가 걸려 있으면 끼케야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매수호가가 보여줘야 되는 스탠스는 만주가 아니라 5,000주 아래로 매수호가가 채워져 있어야 정상적으로 거래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각각 내려오는 가격대별로 라운드 피겨에는 만주, 2만주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라운드 피겨 외의 호가창의 매수호가 비중이, 매수호가 물량이 과연 만주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만주가 마이너스 3% 이내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는 구간부터 이런 식으로 매집의 구간들이 찾아오는지를 보시면서 이 구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왜입니까? 아래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물량들은 쩐주들일 겁니다. 이 쩐주들이 뭘 합니까? 손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해당 구간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되면 위에 매도 호가의 물량을 한 번, 두 번 툭툭툭 씹어 먹어 줄 겁니다. 그 씹어 먹어 주는 물량의 상승이 적어도 3%가 넘을 거예요. 왜? 물량을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덜어내고 또 주가를 한 번 더 낮춰서 물량을 받아내고 한 번 또 올려서 덜어내고 또 한 번 낮춰서 물량을 받아내고 또 한 번 올려서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도 주가는 하락하지만 하락하는 주가 안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세력들의 교묘한 매매 방법입니다. 그 매매 방법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선 이 3% 이내의 호가창과 그리고 주가가 더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5% 바깥 구간에서 호가창의 움직임을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제 5색선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파란 색깔 선도 설명을 드렸죠.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5색선 받을 수 있는 수식관리자를 하는 방법, 수식관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수식관리자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토로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뿐만 아니라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을 차트에 대입시키기만 하면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두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포심 없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모두 같이 수익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과연 우리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종목들 중 상승률 탑5는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살펴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상승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운시스템 최고가 기준 20.93%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퓨처캠 최고가 기준 24.75% 달성하면서 4위에 랭크했고요. 다음으로 8월 11일 언급해주신 유바이오로직스 41.29% 상승률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파스넷 최고가 기준 53.34% 상승률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1위는 자비스로 최고가 기준 상승률 무려 102.5% 달성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포트 장바구니에 넣어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무인 로봇 양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또 8월 초 2차 전지 전공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가 되는데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무엇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저처럼 다양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가져오신 종목 무엇일지 얼른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하기가 싫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매력이 넘치는 오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여러분, 그냥 저희 노란톡방에서 만나시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저 막둥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이스택인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제이스택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목은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반도체 중에 소부장 중에 장비 테마로 엮여있는 생각할수록 참 장비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인데 자, 반도체 장비를 제조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본딩, 커팅, 그리고 레이저 장비까지 여러 가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시장 안에서만큼도 충분히 회사의 성장과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 7월 초에 무인 물류 로봇을 스마트 팩토리 양산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쿠팡이 꽤 큰 폭으로 투자를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물류 로봇을 통해서 무인 양산화 사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사업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한 번 더, 8월 초에 한 번 더, 8월 초에 2차 전지 전공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답니다. 그러면 제이스택이 엮여있는 테마가 총 3개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나만 터져도 돼요. 뭐 하나만. 왜? 다리 다 걸어놨죠? 여기에다가 뭐 하나만 터지면 됩니다. 2차 전지 상승할 때 2차 전지 따라가면 되고요. 반도체 상승할 때 반도체 손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물류 로봇 성장할 때 물류 로봇은 또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AI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럼 또 AI 또 성장할 때 똑같이 또 한번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이스택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이스택의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의 대장주죠. 그다음 두 번째, 에코프로, 2차 전지의 대장주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잘났다기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더 잘났지만 에코프로가 지주사로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주목하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물류 로봇의 대장주는 바로 T로보틱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테마의 종목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의 어떤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제이스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카멜레온 할 거니까 너네 주식 올릴 때 내가 알아서 따라갈게. 일단 올리기만 해. 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제이스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에 진입하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만 엮여 있으니까 해당 테마가 움직일 때에만 그 주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이스택은 3가지의 테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때 뭘 봐야 되느냐?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더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익을 만들기에는 훨씬 유리한 입지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미 상승을 1차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바닥 지지선 밟고 돌파하면서 지금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돌파하고 나서 그 돌파한 지지선의 가격 구간에서 눌리고 있는데 이러면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빠져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면 그 해당 가격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가격을 지켜준다면 재차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제 기법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서 그 진가가 발휘돼요. 진가가. 보세요. 파란색 저항선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선은 딱 하나였어요. 그죠? 파란색 지지선. 그런데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탈한 것 이상으로 주가를 재차 올려놨죠. 그러면 이 파란색 저항선은 아직까지도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뭡니까? 상단의 전고점, 역사적 최고점, 신고가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를 만들기 이전의 저항선의 가격 구간에서 현재 횡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면 그 횡보하고 있는 가격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해당 박스 구간에서 주가가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야금야금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상승을 더 크게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갭을 띄워놓고 그 갭을 띄운 가격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든다. 거래량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데 가격을 지킨다? 이러면 상승할 가능성을 더 높이 살 수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으로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상승을 1% 할 때 관련주들의 상승은 5%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밟고 상승을 보여주며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은 종목들을 찾으시면 확실하게 승기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유리할 겁니다. 지금 워낙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이스택은 뭡니까? 제이스택을 제가 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봇 물류 관련 대장주인 T로보틱스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주가가 이미 상승을 했고요. 상승하다가 토르 종목으로 포착을 했고 그 상황이 우리는 이미 수익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고 자빠져 있는데 거기에 거래량까지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고점이 35,600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는다면 이 전고점이 끝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고점을 돌파할 때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3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그 구간이 맥점이라고 보고 매도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테마마다 매매하는 방법을 제각기 달리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제이스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8월 초면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뭐가?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한 게, 전공정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한 게 한 달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미흡할 수 있지만 제이스택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전고점까지의 거리, 이것은 뉴스의 영역이 아닙니다. 공시의 영역이 아닙니다. 차트 공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트로 봤을 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주면 우리는 뭘 합니까? 아직 진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더 올라와 주면 그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이후에 주가가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퐁당 빠져드는 그 자리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자리는 바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던 9,440원을 한 번은 더 내려와서 닿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장중에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장중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9,44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위에 저항선이 하나가 있죠. 바로 파란색 저항선인데 이 파란색 저항선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지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수반되는지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고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올라가기 이전에 거래량이 붙어서 에이 이번엔 못 가겠네 횡보하겠네 일단 팔고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할지는 지금부터 매일매일 종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뭘 해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토르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 혹은 토르 신호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 매매하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자동 매도를 통해서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수익은 자동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쌓이는 수익 말고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되는 게 뭘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해야 할 것이냐 그것만 판단해 드려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만끽하실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시장에 주도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컬러레이 그리고 모나미 같은 종목들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미 분할 매도가 가능하셨던 우리 형님 누님들은 수익을 보시고 수익을 본 이후에 주가가 내려올 때 익절이 다 끝나셨어요. 그런데 이 설정을 안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보유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검색기와 수식을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제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차트를 분석하면서 만든 이 자료집 같이 한번 받아보시고 오늘 월요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보시죠. 실전 매매 주식 고수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료집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저희가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진행되는 종가 베팅. 성공적인 투자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 대선 테마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오파스넷,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가 됩니다. 제이스텍,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2차 전지와 물류 로봇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